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예. 지난 1년간 여순 사건 소송하고 순천대 강의하고 또 라디오 전망대 방송하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히 좀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좀 서울 가서 좀 논의할 일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로 출범했고요. 예. 그래서 좀 서울 갈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 여러 사람하고 좀 상의를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이제 임무를 좀 맡게 되십니까? 어떻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편하게, 좀 편한 분들하고 여러 가지 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광복절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절 관련해서 또 조국 전 대표 내외나 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언론의 입장도 피력하고 예. 또 관련해서 뭐 광복절 그 국민 임명식에는 저희가 불참을 했습니다만은 공식 예. 오전에 행사 이런 부분들 참여하면서 또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전주 대비 5.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님, 원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저는 이제 원인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국정지지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 지지도도 전주 대비 8.5% 하락해서 7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졌고요. 예. 지역별로 좀 보니까 강주 전남, 그러니까 그 강주 전남 호남이 73%로 가장 높긴 해도 대통령 지지도가 예. 전주 대비 5.2% 하락했고요. 인천 경기는 50.9%로 지난 조사보다 11%가량 떨어졌어요. 예, 민주당 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지지도예요. 대통령 지지요, 예. 예. 연령대별로도 보면 40대가 63%로 가장 높고 20대가 34.4% 가장 낮은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 하락이 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 측면에서는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좀 이재명 정부가 받아봐야 할 지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난주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서 의원님? 저는 이제 근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이야기를 하고는 계시는데요. 예. 근데 그게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동의는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의 경우 찬반의 견해는 따로 있겠지만 사전에 예견되었던 일이거든요. 8.15 사면 훨씬 전부터 그 가능성이 이야기됐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던 사안이에요. 이미 그건 반영이 됐었을 것이다, 진작?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주 연속 떨어진다. 이건 저는 사실은 동의는 잘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난주 이제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TK, PK 지역 지지도가 대폭 하락됐던 거를 우리가 봤거든요. 한 18%, 17점 몇 프로 이렇게요. 그간 열세 지역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줬던 영남 지역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인천 경기 지역의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이재명 지지를 이야기했던 보수층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음. 어느 정도 좀 지지율 조정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 임기 첫 해 지지율을 너무 깎아먹을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게 마인드나 태도를 안 바꾸면은 근본적 해결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진영 논리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약한 고리,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도 보수 성향이나 아니면 약한 민주당 지지 성향, 뭐 중도 성향을 갖고 계시던 분들부터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계속해서 통합을 말씀하시고 또 뭐 경제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오른쪽 깜빡이를 키시는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뭐 코스피 5천이라든지 막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그 진영 대립의 라인을 고스란히 답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그 자체로 뭐 얼마나 지지율 깎아먹겠냐 하는 그 서동영 의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파급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파급력이 이렇게 크냐면 조국이라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조국으로 인한 우리 사회 갈등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진영 라인대로 다시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조국이 피해자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게 점점 공허해지면서 대통령을 약간 믿어볼까? 아, 정말 통합을 하려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려나? 했던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TK, BK, 그리고 2030 이런 쪽에서 지금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이 대통령이 좀 꼭 들고 와야 할 성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외교, 안보, 무역 등 많이 있을 텐데요, 서 의원님. 이게 뭐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안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렇죠.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이번 한일 한미 회담을 두고 조금 근본적인 그 한미일 관계의 복원이라고 하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좀 잘 좀 풀어내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관계 복원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망쳐놨던 한미일 관계가 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일본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러 등 북방국가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고 실효적으로 잘 관리해왔거든요. 그랬던 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의 틀로 묶겠다는 평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갔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적대적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중에 한국을 끼워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도 일본과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무엇보다도 북중러 3국과 한국이 적대적인 국가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거든요. 이게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관계 정상화의 기초를 좀 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 현안에 대한 거는 미국의 요구의 강도에 따라 좀 달려줄 수 있는 것이어서요. 해당 결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제 서동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전에 이제 조금 뭐 외교 정책 쪽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에 내가 안티 아메리카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싶을 거예요. 결국 이게 집권을 하고 났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집권 세력 내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굉장히 충실한 또 뭐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더 보여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것들을 미국 가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해. 우리 좀 봐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마 쉽게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면되자마자 SNS 정치를 시작을 했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면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사람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변하시는 것 같고. 된장국 올린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된장국. 이게 맞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많은 분들이 고기 안 먹었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어디 그 뉴스 공장인가요? 나오셔가지고 고기 먹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그 자체를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예전에 조국 대표의 행각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뭔가 굉장히 본인은 서민적이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괜찮아.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 모두가 다, 좋은 학교에 갈 필요는 없어. 그래 놓고 본인은 그 아들, 그 오픈북 시험 막 온 집안이 달라들어가지고, 부정행위 해가지고 같이 쳐주고 있고, 무슨 그 인턴십 증명서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딸 의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참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국민들께 줬었는데 이번에도 한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나오는 된장죽 같은 거를 찍어서 올려놓으시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된장찌개 드셨나 보다. 근데 이제 거기 사진 끄트머리에 보니까 미슐랭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여기 되게 비싼 한우집이더라. 글쎄요, 저는 이 사진 한 장 올린 거, 이번 동영상 하나 올린 거에 조국 대표가 무슨 얼마나 큰 잘못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사람이 안 변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과 실제의 간극이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서동영 의원님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이제 SNS 행보도 시작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SNS 하고 당연하지요. 정책 입장과 포부를 밝히는 거 당연한 일이고. 네. 그 식당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을 믿게 보려면 한정없이 믿게 보이는 거고 끝없이 문제점을 찾아서 또 과거의 어느 거와 연결시켜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정치 지도자에서 우리가 그런 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가 싶기도 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일단 조국 전 대표는 어쨌든 본인에게 주어진 나름의 정책 소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본인의 이름과도 비슷한 당인 조국 혁신당을 꾸려서 좀 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또 조국 혁신당의 생존과 그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하나하나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 계양을 지역구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국 전 대표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준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 정책 입지와 조국 혁신당의 강화라고 하는 그 두 과제를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그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아직은 좀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긴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거를 잘 치르는 게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본인이 후보가 돼서 선구적으로 뭔가 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당 전체의 지방선거를 잘 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그 구체적 본인의 선택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만은 출마할 가능성은 좀 더 높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합당은 당장은 아니고 지방선거 조국당 이름으로 치를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생각 그대로이십니까, 서 의원님? 그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이제 대선 전에 합당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전에는 아니다.
조국 전 대표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서 몸값을 크게 올릴 필요가 있지요. 그 몸값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합당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범여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당은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천 대표님이 또 지난주에 합당에 대해서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당장 굳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대로이십니까,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뭐 합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뭐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이제 조국 대표가 어쨌든 최근에 사면도 됐고 굉장히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사실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직전의 상황만 봐도 지난 총선 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뭐 거대 양당은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국회 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 그거는 사실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총선이나 대선, 선거 때 있는 관심도에 비해서는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있냐? 좀 지켜보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이 민주당 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예.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아니 뭐 굳이 뭐 빨리 합쳐가지고 경쟁장 늘릴 필요 없지 정도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예. 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을 했다가 특히 호남에서 경쟁을 했다가 패배하거나 대등하는 게임을 하게 되면 그게 갖는 그 상황들은 또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의석수가 충분하니까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크게 필요치 않을 겁니다만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좀 빨리 합당을 해버릴 그런 필요는 아마 내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의 수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천 의원님?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사면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또 뭐 대주주요건 강화 이런 걸 포함한 조금 진영 논리에 충실한 길을 가면서 예. 보수 진영이 반대로 결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두드려 맞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특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시기적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강한 진영주의적 행보 이런 것들이 붙어서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나온 분들도 보니까 봐라 우리가 열심히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부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 오르지 않냐. 내부 총질하지 말고 뭐 무조건 뭉쳐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반탄파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 당 내부에 뭐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죽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또 착각의 늪에 빠지니까 참 한국 정치가 서로 못하기 경쟁, 정말 이 비호감 카르텔이라는 게 엄청나다. 저는 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적으로는 영남 쪽에서 그리고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빠지고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거기서 빠진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좀 전환한 이런 거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전하람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영주의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또 이야기해야 할 만큼 진영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우세 속에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네, 장동혁 후보가 좀 많이 치고 나오다가 요즘은 또 조금 주춤하고 막판이 되니까 또 그냥 뭐 대세론 같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가지 변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 투표에서 그래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지가 김문수 후보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한 4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예. 그런 조경태, 안철수 두 분 합쳐서 한 25%는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뭐 아슬아슬하게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40% 중반 정도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2위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결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당은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건데, 예. 약간의 변수는 생기죠.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도 윤어게인 뭐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예. 윤어게인 쪽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젊고 새로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김문수보다는 장동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선에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간다 그러면 또 의외의 결과가 펼쳐질 가능성도 약간은 남아있다. 근데 이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지 뭐 솔직히 두 분의 요즘의 스탠스를 보면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뭐 그렇게 큰 희망이 있나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조경태, 안철수 후보 막판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요? 나름의 어떤 이슈는 되고 아주 미미한 컨벤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 분 단일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동혁 후보와의 2위 경쟁을 조금 더 불을 붙여서, 뭐, 결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일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막상 후보가 되면은 예. 또 단일화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대선에 뭐 단일화 압박 많았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단일화 하라고 압박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지금 우세하다고 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안철수나 조경태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일 거다. 예.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윤석열을 옹호하고 방어했던 사람들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것. 예.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어서요. 예. 지금 뭐 김문수가 됐건 장동혁이 됐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안철수나 조경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일 텐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위기로는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개혁신당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상견례까지 패싱을 했고 지난 주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임명식의 개혁신당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과도 현재 연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천 의원님.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말씀이시죠? 예. 아마 지금 이제 서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뭐 조경채,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대화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뭐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뭐 꼭 합당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예. 예를 들면 이런저런 이슈들을 대응할 때 예. 뭐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뭐 서로 대화를 좀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안타깝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뭐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크게 기대하지 않고 요즘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지는 크게 봐서는 보수 정치의 문제점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껴서 개혁신당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문까지 닫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슈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위기와 대응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늦어도 이번 달 중에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큰 틀은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조정에 지원을 하겠다. 즉 기업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그러면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정부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일단 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하겠다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잖아요. 전 정부는 뒷짐을 지고 방관했고 기업은 규제 리스크에 몸을 사리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였던 건데요. 좀 이제라도 뭔가 제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된 일이다 하는 평가를 좀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보도를 보면 예.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방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기업들이 구조 자구 계획들을 짜고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그 기업들이 내놓은 자구 계획에 맞추어서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다는 거여서 저는 그게 상호 작용에 의해서 좀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 효과 있는 그런 좀 구조 개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 불안을 막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제일 걱정이 지금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자칫 회사는 살리면서 회사만 살리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 개편을 통해서 회사의 생존을 유도하되 그동안 공급가인과 수요 부진, 중국과 중동의 설비 확장 등과 같은 대외 여건들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게 회사인데 그 회사의 책임을 면하고 그 고통을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 개편 방안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구조 개편 방안 그 과정에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 특히 지역에 대한 그 상생의 방안들이 반드시 좀 같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 대표님은 이번 정부의 방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서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신정부 출범 이후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고용 문제에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 지금 대통령께서 뭐 뿌릴 씨앗이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기가 지금 뭐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단순히 기업의 어떤 체질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직을 하고 또 지역사회 경기가 얼어붙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느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